자, 그러면 33조 1항 1호 각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조 1항 1호 아까 왜 딱 쭉쭉 나눠봤죠? 지정상품의 보통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통 명칭은 도대체 뭘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국어 사전 의미로서 그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건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근데 판례가 있거나 심사 기준으로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암기하시는데, 지정상품의 보통 명칭은 뭐라는 게 딱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 자,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또 이제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는 직감이라는 거 표현합니다. 상세한 예는 바로 뒤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직감이라는 거 뭐냐면 딱 보는 순간 느끼는 거. 근데 여자들의 직감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딱 보는 순간 이건 뭐다라고 바로 보는 거. 그래서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일견하여 한번 보고서 바로 느껴지는 거를 직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사방표이려면 직감이고요. 근데 만약에 직감이 아니고 뭐 암시를 한다거나, 그렇죠? 막 심사숙고를 해야지만 알 수 있다. 그러면 보사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구분할 줄 아셔야지 요건이 적용되는지, 그렇죠? 원래 여기 해당되지 않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자타식별력이 있으니까 등록이 될 건데, 여기에 해당되면 직감이 되면 안 좋은 거겠죠. 그 다음에 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으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 국어 사전 의미로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떤 명칭만으로 이루어진 거 이러면. 근데 이제 우리가 상표법적으로는 뭔가가 결합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A라는 보통 명칭이 있어요. 식별력이 없어요. 자타식별력이 없다라고 구분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만으로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여기에 적용되느냐? 원칙적으로는 적용이 안 될 텐데, 이게 하필이면 우리가 이제 다 자타식별력이 없는 애를 안 배웠지만 상표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 애가 결합했다. 그러면 우리 상표법에서는 투명인간 취급해요. 뭔가 결합했다 하더라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만으로라고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런 걸 이제 말로 표현할 땐 결합된 어떤 구성이 부수적이고 보조적으로 결합한 구성일 뿐인 경우에는 역시 만으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상표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기능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자타식별 기능, 출처 표시 기능. 근데 지금 아직 33조 1항 각호를 다 안 배웠기 때문에 자타식별 기능이라든지 이게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우선은 그냥 보통 명칭 이러면 등록이 안 되나 보다. 근데 무조건 보통 명칭이 등록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사과를 이제 팔려고 해요. 그렇죠? 상품을 사과를 팔려고 하는데 제가 상표를 애플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건 누구든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상표 등록을 안 시킵니다. 애플 해가지고. 누구든지 써야 되는데 독점종성이 없다. 그러므로 이거는 33조 1항 1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제가 스마트폰이에요. 그 상표를 똑같이 애플이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33조 1항 1호였습니다. 보통 명칭. 자,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명칭에 해당될까 안 될까요? 요거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직 다 안 배웠긴 하는데 요거는 33조 1항 1호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애플이 스마트폰의 보통 명칭이 아니잖아요. 이걸 오해하시면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보통 명칭은 관련된 상품의 보통 명칭이에요. 그러면 지정상품이라는 우리가 내가 특정하게 지정해 놓은 상품을 이제 지정상품이라고 표현하는데 지정상품과의 관련성이 되게 높은 거겠네요. 33조 1항 1호는. 그렇죠? 그러면 상품이 전혀 관련이 없는 애한테 한다? 그러면 상표 등록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단순한 보통 명칭이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정상품의 보통 명칭. 법조문에도 아까 지정상품의 보통 명칭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보사방표하고 만으로를 한번 그러면 볼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자, 보사방표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직감해야 됩니다. 직감. 그래서 어떤 단어, 요거는 이제 33조 1항 1호하고는 상관없는데 보사방표가 똑같이 계속 나와서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보사방표를 한번 해놓으면 다 비슷하게 적용이 돼요. 자, 직감이 되죠. 어떤 단어인지 프리미어. 우리 프리미어 리그처럼 뭐 뛰어난 최고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등록이 안 되는데, 자, 이거는 뭘까요? 자, 이걸 보는 순간 프리미어라고 딱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직감이 안 되죠. 이건 실제 시험에도 나왔던 거예요. 우리 2차 시험에. 그러면 프리미어라고 직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보사방표가 아닌 거죠. 보사방표가 아니니까 33조 1항 고에 해당되지 않겠죠. 직감이 안 되니까. 그렇죠? 직감이 돼서 인식돼야지만 33조 1항 각호에 해당됩니다. 33조 1항 각호에 해당 안 되는 게 솔직히 좋은 거죠. 상표 등록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만으로 보겠습니다. 만으로는, 자, 아무것도 결합 안 한 게 만으로지만 상표법에서는 다른 게 결합했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상표법상 기능을 하지 않는 거라고 보게 되면 만으로다. 투명인간 취급하겠다. 하지만 상표법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예요? 상표로서 기능하느냐, 자타식별 기능하느냐, 출처표시 기능하느냐. 근데 우리 아직은 다 안 배웠어요. 1호부터 7호가 자타식별력이 있는 없는 애들을 우리 계속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호부터 7호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다시 보시게 되면 이건 너무 쉬워요. 근데 아직은 그냥 자타식별이 없나 보다. 좀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긴 하지만 우선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보통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너무 이거 하나에 막 요게 막 애매할지 모르다 해서 그냥 너무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모르겠으면 표시를 해놓거나 하는 다음에 나중에 이 부분이 뭘까라고 나름의 의문을 표시해놓고 그냥 가세요. 공부하실 때.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또 세 번째 볼 때 틀려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뭐 다른 학원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뭐 상표법 기본 강의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뭐 제 걸 들을 수도 있고 다른 강사분 걸 들을 수도 있는데 이게 먼저 들을 땐 뭐 가능한 한 쉽게 설명드리고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지만 솔직히 힘들거든요.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걸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그런가 보다 라고 해서 나름 쉽게 설명드렸는데 그런 거.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혼자 공부했어요. 한 2회독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중급 강의나 조금 어느 정도 한 다른 사람 강사 강의를 들으면 너무 쉬운 거예요. 이해가 되고. 왜냐하면 우선 제가 알려드린 것도 있고 이제 자기가 또 이제 하면서 이게 몇 번씩 보게 되면 이제 그게 연결이 되니까 어느 정도 그게 쉽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못하면 뭐 윤영근 변리사 강의는 이해가 안 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우선은 이제 쉽게 알려드리려고 가능한 한 노력을 해드립니다. 가능한 한. 하지만 그걸 이제 자기 걸로 만드는 것들이 계속 필요해요. 하다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제 뭐 제가 이제 이메일 주소나 이런 걸 알려드려서 또 게시판도 있어서 그걸로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너무 처음에 막 하나에 잡혀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공대생분들의 또 약간 폐이기도 하거든요. 이거 단계별로 가야지 안 그러면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체계적으로는 잘 뭐 하시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하셨으면 좋을 거고요. 어쨌든 자 만으로라는 걸 하게 될 때 자 만으로는 아무것도 결합 안 한 거를 얘기하지만 뭔가 결합했다 하더라도 뭔가 기능을 하지 않는 애가 결합한 경우는 만으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USB 그러면 여기 반도체의 보통 명칭인데 자 여기 이런 부분들 약간 도형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기능을 안 한다고 본 거예요. 요거 이제 판례인데 그러면 뭔가가 결합했다 하더라도 요건 만으로죠. 그래서 33조 1항 1호. 그 다음에 요건 이제 33조 1항 3호에 관련된 판례긴 한데 자 전기 에너지 공급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차지 나오. 그러니까 단순한 명칭이죠. 아니면 성질 표시. 그러면 이제 도형이 결합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만으로가 아니지 않느냐. 뭔가 독특한 게 결합했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판례에서는 이건 단순한 전기와 관련된 플러그잖아요. 플러그. 꼽는 거. 그런 걸 단순하게 나타내는 어떤 도형이기 때문에 이건 식별력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건 역시 투명 인간이 결합한 것 뿐이니까 역시 만으로다. 라고 본 사례고요. 요거 작년 판례고 작년 2차 시험에 나왔습니다. 예, 요거를 관련된 판례를 꼼꼼하게 이해를 해서 쓰는 거. 예. 자, 보사방표하고 만으로 의미 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프린트물을 좀 보겠습니다. 프린트물을 보시면
자, 23페이지. 거기 우선 취지, 자타 식별력이 없고 독점정성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목차가 쭉 나오죠. 적용 요건. 자, 보통 명칭은 우리 상표법에선 실제로 사용하고 인식되는 일반적인 약칭, 속칭 이렇게 규정했구나. 자, 요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보사방표는 중요한 게 직감이죠. 하지만 암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뭐 특수한 방법으로 표시해서 직감이 안 되면 보사방표가 아니죠. 그다음에 만으로. 자, 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그냥 우리가 국어 사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를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상표법상 중요한 게 뭔가 결합해 있다 하더라도 부수적이고 보조적으로 결합한 거, 투명 인간이 결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쉽죠. 그런 거는 만으로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뭔가 결합을 했는데 그게 상표법상 상표로 기능할 수 있는 구성 요소로 보여진다. 이러면 만으로가 아니게 됩니다. 하여튼 이 요건에서 하나라도 벗어나게 되면 33조 1항 같고, 특히 여기는 33조 1항 1호니까 1호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렇죠? 됐고요. 자, 적용 요건. 그 다음에 이제 판단 기준은 주지, 시지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중에 뭐 나머지는 거의 똑같고, 시기적 기준은 등록 여부 결정할 때입니다. 이게 출원시인 경우는 5개가 있는데 지금은 안 나와요. 34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암기하시면 따로 암기하시거나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막 내용이 막 많아 보여도 나중에 막 거의 뭐 공통적인 부분도 많고 이러면 그 부분은 이제 안 보셔도 돼요. 뭐 또 보고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판단 시점 이제 보실 필요 없어요. 똑같다니까요. 계속 33조는. 예. 그다음에 상표법상 취금은 등록 요건이니까 출원할 때는 거절 이유, 등록 후에는 무효 사유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보 제공이나 이의 신청 이유와 같다. 거정이 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아직 다 안 배운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딱 보는 순간 이게 뭘까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명칭, 이게 상표예요. 이게 지정 상품이면 이게 상품인데 그냥 상표가 카래요. 자, 이게 보통 명칭이죠. 상품의 보통 명칭. 근데 복사기인데 그 카피요. 보통 명칭인 경우에요. 근데 요거는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자, 실제로 이게 자동차용 전구라고 있는데 이게 라이트, LIT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구는 아니죠. LIGHT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호칭되는 거를 생각하면 이런 것들은 약간 생각할 수 있긴 하는데, 특급 우리가 판례에서는 이거는 트럭 라이트라고 호칭도 되고, 라이트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전구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걸 보통 명칭으로 본 사례입니다. 이거 직감된다고 본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이건 두 개는 다시 한번 봐도 돼요. 이건 보통 명칭인지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애매하잖아요. 이런 거는 독특하게 보통 명칭으로 봤네. 그러면 이런 독특한 판례는 이제 자기 걸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좀 약간 이런 특수한 사례는. 그러니까 누가 딱 봐도 쉽게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알면 다시 안 보셔도 돼요. 하지만 여기 좀 독특한 것들만 표시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기본서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돼 있는데 처음에는 다 보셔야 돼요. 하지만 나중에 아닌 것들을 이제 딱딱딱 헷갈리는 정보만 표시하시면, 처음에는 당연히 힘들죠. 내용이 많고. 하지만 계속 이런 게 쌓이면 두 번, 세 번 볼 때는 점점 속도가 늘어나요. 그래서 한 5회독 이상 할 걸 항상 추천드리는데 1, 2회독에서 3회독까지가 힘들고 그 다음 회독부터는 엄청 빨라져요. 그 사이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셨겠죠. 암기도 하고 계속 간 거죠. 우리 상표법이란 동네를 거기에 무슨 애인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뭐가 있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도 그게 굳이 생각 안 하면서 가도 그게 눈에 있는데 이제 막 공부하면서 간 거예요. 여기서 도로에서 몇 미터를 가면 어떻고 이러면 쉽게 자기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시간을 투자를 한 게 처음에는 티가 안 나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면 확 오르죠. 모든 공부든 뭐든 어떤 성장하는 거는 항상 계단식이죠. 확 하고 성장하는 경우는 보통 없죠. 약간 이렇게 정체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 참아야 돼요. 견뎌내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 올라가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거죠. 뭔가를 해야지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최고의 수준으로 1차 시험 때, 2차 시험 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컨디션으로.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러니까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관용표장입니다. 두 번째. 근데 법조문을 보시면 법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품의 관용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웃긴 게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말도 없고요. 만으로라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관용표장이란 말은 동종업자들이 단연간 사용해서 식별력이 없는 애를 보통 관용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용이라는 표현 자체에 이게 다 있다고 봐요. 그럼 보사방표는 직감해야 되고요. 만으로는 뭔가 결합했다 하더라도 부수적 보조적이면 인정 안 한다. 그렇죠? 그래서 관용표장은 이게 약간 33조이랑 2호인데 1호하고 2호하고 거의 비슷해요. 실제 판례에서도 1호하고 2호를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그냥 제네릭 텀즈라고 해가지고 그냥 거의 같이 취급하는데 우리는 좀 구분을 해놨어요. 오늘 그래서 더 자세한 의미는 조금 구분이 되긴 해요. 보통 명칭은 말 그대로 그 상품의 보통 명칭이고, 자 이거는 동종업자들이 많이 써서 알려지게 돼.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인이 독점하면 안 된다. 이걸 관용표장이라고 합니다. 관용. 예. 그래서 예시를 보면 쉽게 이해되세요. 그냥 보통 명칭은 아니고 그 업계에서 많이 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종 그러잖아요. 이게 원래는 상표였어요. 근데 이제 그 업계에서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청주를 그냥 대표하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직물에서 텍스나 론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니까 이게 이제 관용표장처럼 쓰여지게 돼서 이제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상표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농심에서 뭐 이런 거 상표에서 처음 새우깡 이러잖아요. 이것도 이제 과자에서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처음에 깡이 무슨 과자를 나타내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많이 쓰다 보니까 점차 그 업계에서 누구나 써야 되고 당연하게 막 이게 막 익숙해진 단어처럼 된 거니까 이거 상표가 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죠. 뭔가 다른 게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용표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법제에서는 보통 명칭과 관용표장을 좀 구분을 하지만 실제 상표법에서 보면 판례하든지 보면 잘 구분을 못해요. 시험에도 거의 잘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요 정도 보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